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귀가 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네, 건강과 질환에 관한 정보는 특히 어렵기도 하고 누군가의 경험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 누가 뭘 해서 나았다더라 그러면 여러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방법을 따라해보고요. 또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탈모에 대한 정보도 그렇습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고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탈모에 관한 오해와 상식에 대해 광주 모비양병원 최현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탈모로 인한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23만 명. 이 중 30대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에서 40대에서는 남성 환자 수가 많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여성 환자 비중이 더 높은 것도 특이한 점이었는데요. 점점 늘고 있는 탈모에 대한 고민과 관심,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최현용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탈모로 고민하는 남성분들 혹은 여성분들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탈모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남성형 탈모 경우는 이마선이 뒤로 이동하면서 M자형으로 벗겨지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마가 전체적으로 U자형으로 벗겨지는 유형, 그리고 정수리부터 둥글게 O자형으로 벗겨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 경우는 유전적 영향이 90% 이상이고요. 보통 20대 중반부터 시작하니까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앞으로의 진행을 예측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탈모는 한 세대를 건너뛴다.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할아버지가 탈모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냥 어디까지나 속설이고요. 이제 꼭 한 세대를 건너뛰고 유전이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부개나 모개 쪽에 탈모 유발 유전자가 있다면 나도 탈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어머니 쪽에 그 유전자가 있어도 그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아버지나 혹은 가족 중에 탈모가 있고 그 윗세대에도 탈모가 있는데 내가 탈모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네, 건가요?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요?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탈모셨다면 본인이 탈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아닐 있기는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도 탈모가 많다고들 들었습니다. 네. 아까 20대 초반부터 진행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중반?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자가 진단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탈모다. 이렇게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탈모가 이제 진행할 때 가장 보통 먼저 느끼시는 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느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은 이제 새로 빠지고 새로 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100개 정도까지 빠지는 건 정상인데 그 이상 빠지면 본인이 탈모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는 이제 이 정수리나 M자 부위 쪽에 머리가 가늘어진다면 그것도 탈모인지 의심해봐야 됩니다. 원래부터 머리가 얇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 후두부 쪽은 탈모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라서 네. 이 후두부에 있는 모발과 정수리나 M자 부위를 비교해서 후두부보다 머리가 얇다면 그러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 근데 별로 차이가 없고 그냥 한결같이 얇은 머리카락이라면 그건 네, 탈모의 그거는, 증상은 아니다. 개인 특성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사실 요즘은 여성분들도 탈모 고민을 많이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형 탈모도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자분들한테도 탈모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여성형 탈모의 경우는 이마선은 유지가 되는데 네. 머리 중심부부터 머리 숱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남성처럼 완전히 탈모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마가 벗겨지는 경우도 네, 없고요. 드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 게 탈모약인데요. 네. 탈모약을 먹으면 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춰줘서 탈모를 막아준다. 이게 맞는 네. 거죠. 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네. 특정 환원 요소에 의해서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데요. 네. 이 DHT 호르몬을 바로 탈모 유발 호르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HT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이 DHT로 바뀌는 것을 억제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뭐 탈모약 먹으면 성기능이 떨어진다. 아, 네. 그건 또 어떤가요? 그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요. 아. 네,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우울증이 오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이 높지는 않고요. 성욕이 떨어질 확률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성기능이 떨어질 확률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우울증은 그보다 더 드물게 나타나고요. 약 복용을 시작한 지 한두 달 이내에 보통 나타나는데 뭐 약을 중단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면 뭐 어느 약을 먹어도 그 정도의 부작용은 있는 네, 거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나는 그 부작용이 너무나 두렵고 또 일단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복용을 해야 하는 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면 바르는 약도 있고 그렇던데 이것도 뭐 대체가 되는 부분일까요? 바르는 탈모약은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인데요.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미녹시딜은 이제 한두 달 뭐 치료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효과를 보시려면 꾸준하게 발라주셔야 되고요. 미녹시딜을 바른 지 첫 4주에서 6주 후에는 일시적으로 탈모가 심해지는 쉐딩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 탈모약을 바르는데 뭐 탈모가 더 심해지니까 네. 이때 겁을 먹고 많이들 중단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빠지고 새로 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는 탈모약 같은 경우는 먹는 탈모약과는 치료 기전이 다르고요. 남성분들은 먹는 약과 미녹시딜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바르는 약만으로는 또 효과를 크게 볼 효과는 수 볼 수 있지만 먹는 약 효과가 좋고요. 아. 그래서 먹는 약에 혹시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못 먹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비녹시딜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다가 이제 모발 이식 쪽으로 관심을 네. 갖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모발 이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이 후두부에서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절개와 비절개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의 두피 상태나 탈모의 진행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맞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절개식의 경우는 후두부에서 두피의 일부를 절개한 후 모발을 분리해서 이식부에 심게 되고요. 비절개식의 경우는 후두부에서 모낭 단위로 채취를 하고 모발을 분리한 후 이식부에 심게 됩니다. 절개식의 경우는 이 후두부에 줄로 된 형태로 흉터가 남게 되고요. 비절개식은 아주 작은 흉터가 남기 때문에 거의 티나진 않고요. 통증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흉터나 통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절개식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요. 평균적인 이식 모수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3,000에서 4,000모 정도를 가장 많이 이식을 하고요. 많게는 6,000에서 7,000모까지 이식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그만한 모낭을 심는 거니까 네.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약을 먹거나 바르는 거는 매일같이 꾸준히 네, 해줘야 하는 그래야겠죠. 번거로움 때문에 또 시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거창하게 막 모발 이식술이라고 안 하고 그냥 헤어라인 교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이건 좀 다른 건가요? 이제 뭐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고민되는 부위에 이식한다. 이 말만 들으면 똑같은 수술인데요. 네. 수술하는 목적이나 그 디자인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냐 또는 태어날 때부터 넓은 이마, 헤어라인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둥근 이마를 선호하기 때문에 높이를 낮춰주거나 또는 M자 부위에 이식을 해서 헤어라인 교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발 이식술을 받기 전에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은 뭘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일단은 머리를 심었을 때 생착률이 잘 나올 것인가, 아, 네. 그리고 수술할 때 통증이 많이 있으신지가 가장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생착률 같은 경우는 평균 저희가 8, 9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뭐 100개 정도 심으면 8, 90개 정도는 살아남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통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소 마취를 다 하기 때문에 통증은 수술 중에 통증은 그렇게 사실 우려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고 네. 이 수술이 끝나시면 조금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또 통증 조절하는 약물을 드시면 뭐 크게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 모발 이식을 한 다음에 네. 뭐 바르던 약이라든가 먹던 약 끊어도 됩니까? 이제 모발 이식과 먹는 약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모발 이식은 둘 다 가장 강력한 탈모의 치료긴 한데 모발 이식은 현재의 빈자리에 머리를 채우는 수술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먹는 약의 경우는 앞으로 진행하는 탈모를 막기 위해서 복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셔도
앞으로 탈모가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을 꼭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분이 모발 이식술을 받았는데 약 복용을 끊으면 네. 모발 이식한 부위는 모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그 주변으로 아, 탈모가 맞아요.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아. 이제 뭐 환자분들 중에 간혹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뒷머리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빈 부분에 다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네. 이마가 환하면 참 있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네. 아, 그래. 부러워. 화나면 좋잖아요. 네,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왜요? 점점 좀 자신감이 작아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그 가까워. 그다음에 진실이 뭔지. 네. 그럼 탈모의 뭐 잘못된 상식에 그렇죠.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로 모발 이식은 여름보다 겨울에 하는 것이 좋다. 네. 이 여름이 되면 날씨가 많이 덥고 땀이 많이 나니까 뭐 채취한 부위나 이식한 부위에 염증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더위가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염증도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계절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뭐 여름에 수술한 분이랑 겨울에 수술한 분을 결과를 비교해봐도 뭐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계절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네. 그럼 이거는요. 유전성 탈모는 치료가 안 된다. 아, 이거 너무 절망적인데. 유전성 탈모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특정 환원 요소에 의해서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DHT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특정 환원 요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탈모약입니다. 네. 탈모약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약 20여 년 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이제 탈모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춰지는 것이 약의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효과를 계속 보시려면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도 치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치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중간에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보호받던 머리가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다시 예전의 탈모 속도로 돌아가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탈모약 같은 경우는 뭐 부작용 발생률도 좋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이 드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탈모로부터 본인의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네.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면 탈모를 촉진시킨다. 모자가 장기적으로 탈모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고요. 네. 탈모는 뭐 DHT 호르몬에 의한 것이지 모자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모자를 장시간 썼을 때 세균 번식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서 뭐 일시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머리를 청결하게 하고 잘 말린 후에 모자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새벽 방송할 때 모자 쓰고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아, 근데 워낙 깔끔하시니까 그 걱정은 안 전혀 하셔도 걱정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두피에 열이 많으면 탈모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피부에서는 이제 열이 날 경우에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아, 이론이고요. 없는 얘기군요. 만약에 이제 실제 뭐 두피열 때문에 탈모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 이식한 모발도 그 자리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식한 모발도 다 빠져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모는 DHT 호르몬에 의한 것이지 두피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해가 많고 진실이 또 밝혀지네요. 네. 얼굴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주 감으면 또 탈모가 온다. 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의 경우는 뭐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서 자라고 빠지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성장기에 있는 머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아당긴다고 빠지진 않고요. 이제 퇴행기나 휴지기에 있는 머리들은 잡아당기면 빠질 수가 있는데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는 주로 휴지기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주 감는다고 많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곧 빠질 머리가 빠지는 거라서 뭐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뭐 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씩 머리 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좀 저 청결 지수가 낮은 사람이 머리 자주 감고 그런 사람한테 야 머리 자주 감으면 머리 많이 빠져. 그건 다
아, 자기 방어군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그거 오해야라고 되받아치면 되겠네요, 네, 이제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별로 연관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면 모발이 빠진다. 이건 어떤가요? 뭐 이제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했을 때는 모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뭐 그게 이제 직접적인 탈모의 원인은 아니고요. 모발 이식을 했을 때 모발 이식은 본인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변 머리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발 이식한 머리도 충분히 뭐 파마나 염색 다 가능하고요. 네. 이제 대신 이식한 모발의 경우는 환자분에 따라서 1, 2년 사이에 조금 더 곱슬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샴푸 화학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네. 샴푸 자주 하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노프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노 샴푸의 줄임말인데 노프 운동으로 뭐 두피와 모발을 지킨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옷을 세탁할 때 세제를 쓰지 않으면 때가 잘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외부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 그리고 피지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샴푸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모발이나 두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발 전문병원에서 두피 진단 받아보시고 그다음 전문가와 상의 후에 노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중에 탈모 샴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걸 사용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제 탈모 초기에 가장 먼저 쉽게 시도해 보시는 게 탈모 샴푸를 그쵸.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탈모 샴푸에는 탈모 완화를 도와주는 성분인 뭐 멘톨, 뭐 징크 피리치온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로 탈모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치료할 수는 없고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탈모가 고민이시라면 바로 병원 오셔서 의학적 치료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원장님은 하루에 2번 머리 감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샴푸를 계속 쓰세요? 네, 2번 다 샴푸 써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샴푸 쓰세요? 저는 뭐 일종의 시중에 나와 있는 탈모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쓰긴 네. 쓰시는군요. 네. 네. 우리 좀 약간 나이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 간혹 보면은 항상 이렇게 두피를 뭐로 이렇게 두드리시거나 마사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쭤보면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난다더라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떨까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빗이나 이런 걸로 이제 두피를 두드리게 되면 네.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네. 실제로 뭐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대신 너무 강한 자극을 줬을 때는 뭐 두피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두드려 주는 건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두피의 마사지나 지압은 뭐 근육 뭉침 해소나 피로감을 풀어주는 정도로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요. 네. 뭐 이제 제 생각은 머리 쪽에 영양분들이 많이 좀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뭐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건 없을까요? 뭐 특별히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건 없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머리에 좋다는 뭐 검은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뭐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도움이 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신다면 시중에 이제 모발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모발에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국 가셔서 모발 영양제 구입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형 탈모 증상이 있는 경우 네. 이것도 이제 탈모의 하나의 그 종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식을 했다. 네. 그런 이후에 다시 원형 탈모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원형 탈모는 이제 스트레스가 그걸 심하면 네.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모발 이식을 받나요? 원형 탈모 경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일환으로 대부분은 이제 회복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탈모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도 만약에 원형 탈모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모발 이식으로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건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원형 탈모의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형 탈모는 사실 완치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다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원형 탈모 부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위에 또 원형 탈모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발 이식을 받은 이후에는 뭔가 이제 비용과 또 시간을 들여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거니까 자신의 모발을 아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세기로 뭐 샴푸를 하고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이 모발의 생착률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난 직후부터 네. 모발 이식한 부위 말고요. 다른 부위는 바로 샴푸가 가능하고요. 네. 이 모발 이식한 부위는 우리가 이제 생착 기간이라 그러는데 나무로 치면은 옮겨 심은 다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대략 한 열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열흘 정도에는 이 이식한 모발이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열흘이 지난 후부터는 그냥 다른 머리랑 똑같이 그냥 비벼서 감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열흘 동안에는 사실 샴푸를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샴푸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청결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샴푸를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위는 그냥 평소 하시듯이 샴푸하시면 되고 네. 이 이식한 부위는 저희가 스프레이를 드리는데 샴푸하고 물을 섞어서 스프레이로 샴푸하는 형태로 샴푸하시면 됩니다. 한 열흘 동안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네, 한다. 맞습니다. 저만 같아도 뭐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머리 안 감고 잘 보존하고 싶은 건데 샴푸를 하는 게 뭐 건강 관리랑 더 좋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유전적인 문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계 쪽, 모계 쪽, 어머니, 아버지 쪽인데 아버지 쪽이 더 강할 것 같다, 부계 쪽이 더 강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계 쪽에서 오는 유전자가 사실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계 쪽에서 오는 거는 뭐 유전적으로 90% 이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계 쪽도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모계 쪽도 충분히 유전자가 와서 내가 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탈모 논쟁에 있어서는 아버지 책임이 크네요. 들어보니까. 네. 자, 지금까지 최윤용 원장과 함께 탈모의 오해와 또 관련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3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81살 정도니까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또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걸 실감하게 되고요. 네.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0살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오래 네, 사셨다고. 큰 잔치였죠. 네. 근데 미국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요. 2100년이 되면 사람의 기대 수명이 124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살이면 이제 딱 반 정도밖에 살지 네. 못한 건데. 근데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젊게 오래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충분히 자기,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물 많이 마시기, 그리고 운동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의료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네. 뭐 라디오 방송하면서 스튜디오에서도 운동하고 그러는데 많이 하시잖아요. 좀 줄여야겠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는 뭐든지 좀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탈모죠.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글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